역대급 사전 예약으로 화제 중심에 있는 KGM의 액티언.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연이어 출시될 신차 중 이 모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오프로더의 부활이 아닐까? 현기차 긴장 좀 해야겠는데. 과연 어떤 모델일지 저와 함께 낱낱이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최근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브랜드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단연 KGM인데요. KGM은 최근 수출 확대에 성공하며 2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중동 수출이 1만 대 이상 늘어나며 갈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쿠페형 SUV인 액티언이 사상 최다 사전 예약 기록을 세우며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KGM의 필살기는 액티언 뿐만이 아닙니다. 렉스턴 호송 모델인 F100과 토레스 픽업 트럭인 500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델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가장 많은 기대를 받는 것은 바로 코란도 후속 모델 KR10입니다. 과거 쌍용차 시절 터프한 모델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코란도의 헤리티지를 잇는 준준형급 SUV가 바로 KR10인데요. 그만큼 정통 오프로드 차량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사실 작년 산타페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되고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많았었는데요. 오프로드라며 후면부 디자인 실화냐? 바나나 우유 같은데? 라는 부정적인 얘기들도 있었죠. 그만큼 오프로드 모델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같은데요. 물론 이런 오프로더에 대한 사랑은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오프로드차 시장 규모는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글로벌 리서치 업체인 GLL에서는 오프로드 시장이 2028년에는 연평균 7.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북미에서 역시 오프로드의 열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포드 브론코나 토요타 FJ 크루저가 꾸준한 높은 판매량을 일으키고 있죠. 그중 지프 랭글러는 글로벌 누적 판매 500만 대를 넘어서며 세계적인 오프로더 대장으로서 다시 한번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프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격과 퀄리티를 올리기 시작한 뒤부터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졌는데요. 일부 풀사이즈 SUV 모델은 1억 이상으로 책정되며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기도 하죠. 이 가격 정책은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리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결과 충성 고객들을 사로잡았던 지프의 판매량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격이 문제인 셈인데요. 하지만 이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기회인 셈입니다. 바로 오프로드의 강점을 지닌 KGM인데요. 바로 KGM의 주 수출처 중 하나가 중동인데요. 중동은 가장 큰 오프로드 모델 시장 중 하나로 유명하죠. 중국 충칭 자동차의 신모델 탱크 300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시된 지 10개월 만에 오프로드 부문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에 KGM에서 준비 중인 오프로드 모델 KR10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 모델이 흥행 여부에 따라 글로벌 실적이 판가름 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출된 KGM의 글로벌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토레스 픽업 트럭 500이 출시되고 코란도 후속 모델 KR10은 자세하게 나온 것은 없으나 내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칭부터 KR이니 바로 코란도가 연상되는데요. 게다가 올해는 딱 코란도가 첫 출시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죠. 당초 KR10은 전동화 모델과 기존 내연기관 모델로만 계획됐었는데요. 최근 불어온 하이브리드 바람으로 KGM이 25년에는 다양한 모델들을 하이브리드로 출시한다고 선언한 만큼 KR10 역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일찍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KR10,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공개된 액티언과 500의 모습들이 컨셉트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이었는데요. KG 모빌리티에서는 컨셉트카와 양산차의 간극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만큼 KR10도 컨셉트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각지고 단단한 모습에서 한눈에 이 차가 전통 코란도를 계승한 후속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보여주는 것은 전면부 그릴에 배치된 5개의 크롬바와 상하로 분리된 동그란 헤드램프인데요. 이 부분은 코란도 2세대를 오마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 옆으로는 직선의 주간 주행등이 날카롭게 자리 잡으며 밸런스를 맞추고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과 하단부 범퍼가 하이그로시를 둘러싸이며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데 차체에 더욱 고급스러움과 단단함을 더해주는 듯 하죠. 그리고 양옆에 달린 날카로운 안개등은 에어 인테이크가 빈 공간을 세련되게 메꾸며 존재감을 가시하고 있죠. 그 아래 키드 플레이트 역시 일반적인 형상을 띠고 있지만 한 번 더 꺾으며 스포티한 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토레스 디자인과 닮아 있는데요.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오히려 코란도가 추구하는 터프한 방향과 잘 맞는 모습이죠. 전면부 블랙 클래딩으로 이어지는 핸더 라인은 과하지 않은 볼륨감을 지녔으며 벨트 라인은 양각과 음각으로 패턴을 만들어 오프로드적인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5 스포크 휠은 볼드한 라인으로 구성되어 하단부를 단단히 지탱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후면부 역시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K 이니셜로 디자인되어 있는 리어 램프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코리아에 K를 넣은 모습이죠.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KGM의 고유한 아이덴티티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차들의 디자인을 보면 이런 애국 마케팅적인 포인트를 KGM은 세련되게 잘 풀어내고 있기에 KR10 역시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함께 과거 코란도에 달려있던 스페어 타이어는 이런 식으로 육각형으로 형상화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픈이 가능한데 공구함으로써 활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일반 픽업 트럭들의 리어도어 액세서리 키트만큼은 아니고 전기차 프렁크 정도 적재 공간이 더해지지 않을까 하네요. 많은 분들이 스페어 타이어가 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에 추가 옵션으로라도 제공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프로드인 만큼 상단에는 루프렉 또한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짐을 선적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의외로 슬림한 스키드 플레이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껏 올라오며 심플한 후면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프로더에 특화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살리고 싶어하는 KG 모빌리티인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테스카를 공도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KR10의 디자인이 세련되면서도 과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차산오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산오바 구독과 좋아요